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 바로 옆에 있는 잠실 한강공원 녹지대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30분은 안 됐고요. 한 22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뿌리가 됐던 미국 역사의 시작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그 당시에 성공회라고 해서 영국의 국교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만든 종교가 개신교의 일종인 성공회,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의 그 루터파의 교리를 결합한 게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인데요.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만들었던 성공회, 그게 영국의 국교였고,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믿지 않은 로마 카톨릭이나 또 다른 청교도들이나 이러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가혹한 박해를 가했었기 때문에 그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이 1620년 6월 9일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항을 해서 오랜 항해 끝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미국의 보스턴까지 무려 4,800km입니다. 미국의 대륙 횡단의 거리가 동부의 대서양 연안의 뉴욕에서 서쪽에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까지 무려 4,500km인데요. 그보다 더 긴 4,800km의 대서양을 횡단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서기 1620년 6월 9일에 영국의 플리머스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4,800km나 되는 긴 거리를 횡단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을 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출항했던 그 항구 이름도 플리머스항이고 도착했던 항구 이름도 플리머스항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플리머스항에 입항을 했을 때 청교도들은 영국에 출항했던 항구 이름 플리머스항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도착했던 항구 이름도 동일하게 플리머스항으로 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서기 1620년 미국의 역사의 시작으로 알고 있고요. 그로부터 16년 후인 1636년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개교가 됐고, 그 1636년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인조시대에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620년 청교도들의 보스턴 플리머스항 입항이 미국 역사의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앞선 시기에 영국에서 미국에 식민지인을 보냈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선두주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492년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서기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 발견한 지역이 현재의 카리브해의 바하마 제도입니다. 바하마 제도. 그래서 거기 발견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는 지금의 바하마 제도를 발견을 했고, 그곳이 현재의 미국 마이애미 주의 바로 남쪽에 있는 카리브해의 섬 중에 하나인 바하마 제도입니다. 서기 1492년에 콜럼부스가 처음 발견했던 지역이 지금의 바하마 제도고, 그 당시에 산살바도르라고 칭했습니다. 자, 구세주의 섬이란 의미의 산살바도르라는 명칭을 정한 게 지금의 바하마 제도, 서기 1492년에 콜럼부스가 처음으로 발견했던 아메리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스페인은 계속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을 했고, 다만 지금의 브라질 지역만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포르투갈도 스페인 못지않게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1488년에 포르투갈에서는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498년에는 드디어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주로 아프리카 쪽을 공략을 했고, 그에 반해서 스페인은 주로 아메리카 쪽을 공략을 했는데요. 서로 다른 영역에도 이제 눈길을 돌린 거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쪽에도 관심을 가졌고, 반대로 스페인은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에서 발견된 그러한 지역들을 서로 자기네 땅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분쟁 가능성이 많아서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르 6세에게 중재를 요청해서 설정된 게 바로 아프리카의 서쪽에 하나의 섬을 기준으로 그 섬에서 서쪽으로 1800km 지점을 에다가 수직선을 그어 가지고 그 동쪽에서 발견된 지역은 포르투갈 지역이고, 그 서쪽에서 발견된 그러한 지역은 스페인의 영토로 삼는다 라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해가지고 수직선이 더 서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선이 딱 그어졌는데, 그 동쪽에서 발견된 브라질은 포르투갈 땅이 된 거고, 그 서쪽에서 발견된 땅은 스페인 땅이 돼서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남미를 기준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지역인 브라질은 포르투갈령이 됐고, 서쪽 지역은 스페인령이 됐다라는 역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식민지 개척 시대 초창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쟁탈전을 벌였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또 프랑스도 그것에 가세를 합니다. 이제 미국의 역사의 시작을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특히 북아메리카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1620년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약 한 35년 정도 앞선 1585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우리도 아메리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1585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월터 로리경을 아메리카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받은 월터 로리경이 드디어 아메리카에
간 게 서기 1585년인데요. 그 시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 스페인어로 아르마다 인베시블레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깔레 해전. 깔레 해전이 발발하기 3년 전입니다. 3년 전. 깔레 해전이 1588년에 발발했는데요. 그것은 임진왜란보다 4년 앞선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깔레 해전이 발발하기 딱 3년 전 시점인 1585년에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의 명령을 받은 월터 로리경이 갔던 지역이 어디냐? 그곳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남쪽이었던 지금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일단 그쪽 지역을 탐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영국인들의 몇 명을 거기다 남겨놓고 왔습니다. 여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 기후 환경이나 식량 재배 이런 것들의 여건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영국인들의 일부를 거기다 남겨두고 왔는데요. 그게 서기 1585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몇 년 있다 가보니까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기후 환경, 혹독한 기후 환경, 또 식량 조달, 식량 재배, 곡식 재배 여건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또는 병이 들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거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이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85년에 지금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 처음 갔었던 영국의 월터 로리경이 그 지역을 명명하기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명에 따라 갔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처녀 왕이지 않습니까? 짐은 곧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로 처녀 왕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데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처녀왕입니다. 그래서 처녀왕이 개척한 땅이라 해서 영어로 처녀가 버진, 그 다음에 뭐뭇의 땅이 뭐뭐이야 이런 뜻입니다. 콜럼부스가 개척한 땅 콜롬비아, 처녀 왕이 개척했던 땅이라 해서 버지니아라고, 이야는 뭐뭐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녀 왕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개척한 땅이라 해서 그쪽을 버지니아로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버지니아 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바로 남단에 있는 50개 주 중에 하나가 버지니아 주인데요. 그 당시에 버지니아라는 것은 미국의 동쪽에 쭉 남북으로 뻗어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는 두 지역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의 동쪽의 두 지역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됐냐면, 그 중에서도 북쪽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산악지대. 그쪽의 중심이 바로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고, 또 그 산악지대의 남쪽 지역이 이제 뉴욕인데요. 그보다 더 아래쪽, 더 남쪽 지역은 바로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그래서 그 평야지대를 버지니아라고 넓게 통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곳이 바로 지금의 사우스 캐롤리아나 주에 해당되는 거고, 그곳에 1585년에 월터 로리경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명을 받아서 처음으로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1620년에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입항은 1620년인데 그보다 35년 앞선 1585년에 지금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처음으로 그렇게 상륙했었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몇 년 있다 월터 로리경은 거기를 한번 갔었고,
그런데 대부분 다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몇 명 남기고 왔었는데 기후환경, 식량환경, 뭐 병사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전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남쪽에 개척이 시작이 됐던 게 1607년입니다. 1607년에는 대규모 100여 명의 식민지 개척단을 파견해서 1607년에 한 차례 1차로 갔었고 또 2년 후인 1609년에도 또다시 보냈었습니다. 1607년에 보냈던 그 버지니아 그쪽의 식민지 개척단도 기후환경, 식량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부분 전멸했는데요. 1609년에 보냈던 그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생존을 했었습니다. 이제 적응을 해 가는 거죠. 그 시기는 1607년과 1609년 그 시기는 바로 영국의 국왕이 제임스 1세입니다. 제임스 1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3년에 서거하고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6시 38분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3년에 서거를 하고 처녀 왕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를 후계자로 지명을 해서 드디어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국왕 제임스 1세를 겸직을 했습니다. 겸직을. 그래서 드디어 엘리자베스 1세의 튜더 왕조는 막을 내리고 제임스 1세의 스튜어트 왕조가 창건이 됐었던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임스 1세 국왕 시절에 1607년과 1609년에 버지니아에 다시 정식으로 식민지 개척단을 보내서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제임스 타운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타운. 버지니아의 이제 중심에 제임스 타운을 건설했었고 그게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의 동쪽의 남부 지역이고 그에 반해서 에팔레치아 산맥의 동쪽의 북부 지역에는 산악지대인 바로 뉴 잉글랜드 지역입니다. 뉴 잉글랜드, 즉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이 지역이죠. 자, 그런 식으로 영국의 식민지 개척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20년에 보스턴에 입항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1664년에는 이제 네덜란드로부터 미국이 지금의 뉴욕이 있는 맨해튼을 빼앗았습니다. 원래 그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의 북부 지역이었던 산악지대 그 지방을 뉴 잉글랜드라고 그 남쪽에 있는 평야지대를 버지니아 지방이라고 했는데요. 그 북쪽에 있는 뉴 잉글랜드 지방의 북쪽 끝은 보스턴이고 남쪽 끝은 뉴욕입니다. 그 두 개 다 뉴 잉글랜드 지역이었습니다. 새로운 영국을 건설한다 해서 뉴 잉글랜드라고 칭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남쪽 끝에 있던 바로 뉴욕이죠. 뉴욕은 지금은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는데요. 초창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서로 식민지 개척 각축전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뉴욕, 그 맨해튼, 뉴욕의 중심인 맨해튼은 네덜란드가 먼저 인디언들로부터 불과 24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664년이면은 청교도들이 보스턴에 입항한 지 44년이 된 시점입니다. 1664년에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거기 맨하튼을 빼앗았습니다. 원래 네덜란드가 인디언들로부터 24달러에 매입하고 그 명칭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했죠. 네덜란드의 수도 명칭 암스테르담에서 따와서 새로운 수도다 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정했는데요. 그 후에 1664년에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빼앗고 나서는 거기를 이름을 뉴욕으로 바꿨습니다. 뉴욕. 그 당시에 영국 황태자 이름이 요크 대공이었습니다. 요크 공작.
그래서 황태자 이름을 따서 요크라는 말을 넣고 새로운 요크다 해서 뉴욕으로 정한 겁니다. 그게 1664년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남쪽이었던 뉴욕, 맨해튼 이쪽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각축전 끝에 1664년에 드디어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를 사실상 축출을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99년 후인 1763년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계속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서로 빼앗으려고 각축전을 하다가 7년 전쟁이 발생이 됐죠. 프랑스와 영국 간의 7년 전쟁 끝에 영국이 승리해가지고 드디어 1763년에 영국이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사실상 그쪽을 지배를 해서 지금의 미국 지역은 영국이 사실상 독차지한 셈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쪽에 있던 캐나다, 지금의 퀘벡이나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이쪽은 프랑스가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8월 하순부터 열흘 동안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데요. 자, 그 캐나다 쪽을 보면 미국 오데오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퀘벡에서 시작해서 몬트리올, 그 다음에 수도인 오타와,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토론토 이쪽으로 쭉 뻗어 있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그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입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데요. 제일 북동쪽에 있는 게 프랑스의 개척 당시에 중심에 있던 퀘벡, 그 남서쪽으로 이제 몬트리올, 그 남서쪽으로 오타와, 그 남서쪽으로 바로 토론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게 1620년인데요. 그보다 무려 85년이 앞선 1535년에 프랑스는 지금의 캐나다 퀘벡에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의 정식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1620년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의 청교도들의 입항 시기보다 85년이나 앞선 1535년에 프랑스는 지금의 퀘벡에다가 식민지 개척을 시작해서 계속 그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동부와 캐나다 그쪽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영국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1763년에 7년간의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에서 영국이 최종 승리해서 영국이 이제 사실상 그쪽을 지배하게 된 거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개척했던 퀘벡이나 몬트리올은 지금도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론토 이쪽은 이제 영국 영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시간이 돼서 자전거 타고 계속 질주를 해야겠습니다. 출근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 한 6시 4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길 빌겠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잠실 벌의 아파트 숲들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입니다. 감사합니다.